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어느 세월의 다방. 20시간짜리 드라마 1시간 요약본으로 보는 MZ세대.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어느 세월의 다봐 20시간짜리 드라마 1시간으로 요약본 보는 MZ세대였습니다. 요즘 드라마 OTT 예능 같은 거를 1.5배속이나 뭐 1.25배속 이렇게 돌려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컴퓨터 앞에서 보면은 스킵을 하면서 뭐 요약본을 보거나 또 아니면 그냥 이미지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회수보다 요약본 조회수가 훨씬 많이 찍히는 작품들도 있다 그래요. 참고로 SBS의 드라마 모범택시 요약본 인기 영상 조회수는 무려 1,416만 회입니다. 예. 저도 요즘은 그 OTT 드라마를 볼 때 이제 감정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전형성이 느껴진다 싶으면 드라마는 워낙 이제 전체 러닝타임이 길다 보니까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스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요 부분 감정씬, 뭐 러브라인은 그냥 넘어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요런 갈등은 좀 거기서 거기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면서 대충 내용만 파악하고 핵심적인 부분, 맛깔스러운 부분만 골라볼 때도 있긴 한데 워낙 볼 게 많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되네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스킵을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아무튼 플랫폼과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긴 영상은 쉽게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짧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선호하게 되면서 요약본 인기가 늘고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월요 게스트 정용국 씨도 전부 요약본으로만 본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도 요약본은 전달하지 못하는 디테일한 스토리에 몰입하고 따라가면서 보는 맛이 있는데 베테는 땡튜브에 가면 다시 보기도 있고 하이라이트 요약본도 있고 쇼츠도 있지만 풀버전이 은근 재밌습니다. 예, 풀버전 많이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찐해타운 하는 날입니다. 오늘 영화 내 안의 모든 것으로 토크를 쪄내볼 건데 유부남 이종범 작가와 솔로인 저의 견해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모쏠 베텐러 분들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 또는 카카오TV로 의견 보내주세요. 배성재 10은 고릴라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보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록방에 배성재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생록방은 사고가 있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 생록방을 기다리셨던 케플러 팬들에게는 지금 사과를 드립니다. 생록방을 기다리셨을 베텐러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자, 오늘은 프리선언 없이 본 코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쪄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찐해타운. 특강도 하고 땡튜브도 하고 라디오 하는 K 콘텐츠 올라운더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요즘 특강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땡튜브 라이브도 하고 그러면서 틈틈이 게임도 하고 또 영화도 보시고 아주 그렇죠. 바쁠 것 같은데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십니까? 시간 어떻게 쪼개시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약간 저도 몰랐는데 예. 확실히 잠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 시간 주무시나요 보통? 보통 저는 이거 풀로 자면은 8시간을 자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한 3-4시간씩 잤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오늘도 제가 찐해타운 이거 하려고 좀 일찍 왔어요. 예. 일찍 와가지고 한 1시간을 일찍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1시간 동안 잠깐 쉬어야겠다. 그리고 눈을 감았는데 바로 떴거든요. 1초. 예. 근데 1시간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잠을 좀 약간 보충을 해야 되겠구나. 노는 것도 좋지만 그런 느낌을 받긴 받았습니다. 터령 건강 관리하라고 롱런 해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쭉 쉬라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웹툰 마감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하신 분이 있고. 웹툰 마감을 할 때는 웹툰 마감만 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근데 웹툰 마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또 찐해타운 때문에 무조건 영화 하나를 추가로 봐야 되는 나날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죠. 수능 하나 틀린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그렇죠? 하루를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쪼개서 산다. 확실히 그거 있습니다. 만화를 그려야 되면 이 짜투리 시간을 굉장히 잘 써야 되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좀 훈련된 게 있죠. 예. 자, 그리고 이종범 작가 앞으로 문자 5971님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자기관리 끝판왕일 것 같아요. 아침형 인간인가요?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루틴 완전 망가져 있어요, 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인 거는 연재 때만. 원래 만화가 분들은 연재할 때는 루틴이 있거든요. 근데 저 요즘에는 거의 뭐 아침에 아내랑 마주 앉아서 일기를 쓰는 거 외에는 루틴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기를 아침에 쓰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정해진 루틴이 없는 것 같아요. 밥도 좀 약간 들쭉날쭉하게 먹고 건강 검진을 좀 받아야 돼요 요즘에. 그 무슨 갓생 살기, 미라클 모닝 뭐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절대 이런 건 못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 아니세요? 미라클 모닝 이런 거 하시는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예. 아티스트다, 나 크리에이터다 이러면서 미라클 모닝 하고 막 그런 거 하시는 분 계셨는데 저는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막 미국 시차에 맞춰 살고 막 그런 거 안 하고. 그러게요, 뭡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 확실하게 한반도 시간으로. 예. 그래요. 자, 영화를 토크를 짜내는 찐해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모두가 재밌게 봤을 것 같은 영화를 매주 한 편씩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명장면과 명대사 그리고 제가 조사한 비하인드 등을 소개해보는 코너입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께 아주 많은 좋은 반응이 있는 코너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예. 네. 자, 오늘 다룰 영화 소개해 주시죠. 바로 2012년에 개봉한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입니다. 예. 여고괴담2 내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간신 허스토리 등을 연출한 민규동 감독님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생애에서 세 번째로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죠. 그거 아세요? 알죠. 저는 뭐 사실을 많이 베트남 분들이 제보를 하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콥터 형 이거 공부하고 가야 돼 이러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챙겨보지만 바빠가지고 못 보고 있다가 그걸 보고 그렇지 누군가한테는 인생의 세 번째로 좋은 영화일 수 있지. 정말 레전드 편이었죠. 정말 재밌었습니다. 마피아 게임 때 그 장항준 감독님이랑 김진수 씨가 같이 나오셨는데 그러니까요. 김진수 씨가 마피아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제시요. 토크 주제가 내 인생 영화 베스트 3위는 그죠. 뭐냐 근데 였는데 저는 뭐 그럴 수 있지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지 했지만 야 정말 우리 장 감독님의 매의 눈 엄청난 추리력 그걸 보면서 레전드 편이 된 걸 보고 여러분들 뭐 만약에 이번 마피아 못 들으신 분들 있으면 꼭 좀 보십시오. 정말 예. 웃깁니다. 1위, 2위가 이제 다른 나라 영화였기 때문에 그죠. 장항준 감독님이 거기서 이제 이의를 제기했죠. 그죠. 이거 수상하다. 이거 올드보이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공주로도 아니고 박찬일도 아니고. 살인의 추억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뭐 기생충도 아니고. 한국 영화 중에 내 안의 모든 것이 1위일 수 있느냐. 거기에서 어떻게 그걸 예. 추리하죠? 그러면서 민규동 감독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민규동 감독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예. 영화 좋습니다. 하지만 3위는 이상하다, 1위는 이상하다 뭐 그런. 그래서 그런 우리 사이에서는 이게 추억이 된 영화죠 벌써. 예. 자 이선균, 임수정 그리고 류순용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영화입니다. 줄거리는요.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여자 연정인 바로 임수정 배우죠. 하지만 입만 열면 쏟아내는 불평과 독설로 인해서 남편 이두현, 이선균 배우입니다. 이두현은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 두현은 이혼할 결심을 하고 어떤 여자든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전설의 카사노바 옆집 남자 장성기, 류승용 배우죠? 장성기에게 자신의 아내 정인을 유혹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결국 두현, 정인, 성기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사랑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부남으로서 정말 한순간도 공감할 수 없었던 영화입니다. 그래요? 네.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갑자기 깔아놔요, 이상하게. 모두가 그거에 대해 물어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네. 저는 뭐 미혼이기 때문에 네. 뭐 뭔지는 모르지만 네네. 워낙 이제 유부남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얘기라 네, 그죠. 굉장히 뭐 간접 공감을 했어요. 네. 예. 실제로 근데 원래 이 원작이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영화 내 아내의 남자친구를 리메이크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원작은 뭐 분위기가 비슷할까? 그러고 찾아보니까 원작도 비슷하게 되게 코믹한 터치의 영화긴 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리메이크했더니 459만. 그래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2012년에 굉장한 흥행을 했었고 이거 얼마나 흥행했는지 아세요? 당시 1위가 어벤져스였거든요. 아. 어벤져스를 멱살 잡고 내렸어요. 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성적을 거둔 거죠. 어벤져스 1편 그죠? 그 헐크가 드디어 각성해가지고 꽝 하고 그 거대한 날아다니는 고래를 쳤을 잡았던. 던 그렇죠.
그 레전드 편. 뉴욕 상공을 찍고 나온 외계인들 상대로 치타우리와의 싸움을 했던 그 예. 어벤져스 1편 그거를 1위에서 끌어내린 게 이 영화입니다. 내 그렇습니다. 안의 모든 것. 예. 역시 자국 영화 바로 선호한다고. 무슨 말이죠? 자국 영화 빗대서 이 영화의 파괴력을 얘기해 준다고. 아닙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끌어내렸다. 예. 자랑스럽다. 예. 그런 얘기죠. 한국 영화. 자, 근데 요게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많은 상도 받았지만 류승룡 씨가 이 영화에서 정말 한국 영화 역대급 캐릭터를 만들었죠. 네. 장성기. 꼭 성을 붙여서 부르고 싶어지는 그 이름. 음. 정말 희대의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네.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임수정 씨가 받았고 네. 또 나무조연상은 류승룡 씨가 받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임수정 씨가 NG를 많이 냈다고 들었어요. 대사량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그 영화 관련된 것 중에서 이 지상파에서 냈던 커멘터리를 봤거든요. 이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토크를 하는 거기서 임수정 배우가 첫 장면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대사가 많아가지고 NG를 되게 안 내는 NG를 되게 많이 냈대요. 따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쏘아붙이잖아요. 그 신문 던질 때부터 예. 내가 뭐 이랬는데 저래서 뭐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화장실 들어와가지고 막 녹즙 주고. 그러니까요. 예. 계속 끝없이 말을 하는 장면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로 많이 NG를 낸 영화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류승룡 씨 같은 경우는 원래도 뭐 재능이 많으시지만 춤 그리고 샌드아트, 핑거발레, 핑거발레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소에서 그 우유를 짤 때, 우유 짤 때. 그리고 스페인어와 불어 같은 것도 약간 그 그럴싸한 딴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그 언어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한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극 중에 또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회사 네. 동료 박광식 팀장 역의 김정태 씨, 그리고 그렇죠. 두연의 친구이자 라디오 작가 송 작가 역의 김지영 씨, 그리고 두연의 상사 나이사 역의 이성민 배우,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신문 배달부 역의 정성화 씨, 네. 또 파출소 여경 박희본 배우, 꽤 비중 있는 역들도 알고 보면 이제 우정 출연을 하셨고. 다 우정 출연이죠. 예. 그러니까 정성화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영화는 주연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단역으로 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분이고 또 김정태 배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도르코로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광수님도 또 DJ로 나오셨죠. 아, 저 이광수님이 나왔다는 걸 이번에 다시 보면서 발견했어요. 아. 그때는 몰랐어요. 예. 이성민 배우도 나왔고. 아무튼 거기가 동네가 어디 강릉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 강릉에서 촬영을 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뭐 딴 데서 촬영하고 강릉이다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강릉에서 거의 대부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뭔가 강릉에 있는 뭔가 그 지역 방송국 네. 그쪽으로 이제 가서 네. 그 송 작가를 만나서 그렇죠, 그렇죠. 회를 골라서 뭔가 대포항 같은 데서 먹고 거기도 강릉. 해방감 느끼는. 그죠. 너무 신나는. 막 너무 신나 소주 마시면서.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맛있어. 뭐 그때 그 이선균 배우의 그 연기가 네네네. 너무나 맛깔스러웠어요. 그리고 강릉에 이제 마련되어 있는 본인의 거처로 들어갔을 때 약간 공포 영화로 바뀌죠. 예. 살짝 깜짝 놀랍니다, 진짜. 나 혼자만 있어야 되는 이 숙소에 웬 다른 낯선 사람의 그러니까요. 누가 와 있지 미리 봤더니 미절인가? 예 아내가 배고프지 하면서 저녁을 하고 있고. 놀래켜줬지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내 안의 모든 것 명장면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바오밤 나무님께서 지진 때문에 두려워하는 정인과 내진 설계사 두현이 책상 아래에서 마주보는 첫 장면이요. 이때 첫눈에 반한 두현이 정인에게 같이 밥 먹자고 하면서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요. 이때 임수정 배우님이 정말 너무 이뻤습니다. 그쵸. 요 장면은 사실은 애드립이 있습니다. 애드립이 있어요. 네, 그 책상 아래 테이블 아래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임수정 배우한테 이성균 배우가 제가 밥 사줄게요. 거기까지가 원래 대사인데 네. 규동 좋아해요? 규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규동 좋아해요가 애드립입니다. 어허. 갑자기 감독 이름이 민규동이라서 규동 좋아해요라고 했는데 이때 커멘터리 보시면은 감독님이 근데 임수정 배우는 끝까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딱 그렇게 하시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받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렇죠. 식으로. 벙찌고 있는 상태. 민규동 감독님이라 규동. 규동 좋아요 규동 그죠, 이런 그죠. 식으로. 근데 요때 사실은 일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일본 쪽에 스태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대요. 왜요? 설정상 일본에서 5년째 살고 있던 이선균은 일본어를 잘한다는 설정이고 임수정 배우는 일본어를 되게 못한다는 설정의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공부해서 연기하는 임수정 배우의 일본어가 너무 완벽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본 스태프들이 계속 수근수근했대요. 대단하시네. 감독님 저거 지금 약간 어수룩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듣기에도 완벽하거든요. 뭐 이런
걱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다음은 해피 성재님께서 정인이 신문 배달부와 싸우고 두현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녹즙이랑 오렌지 주스 같은 걸 내밀 때 정말 웃기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두현이 얼떨결에 우리 헤어지자 라고 자기 속마음을 말할 땐 아찔해졌고요. 예. 그 속마음 씬이 따로 이제 또 나왔다가 상상씬으로 버무려져 버리고. 예. 근데 이제 임수정 배우의 그 역할이 누구든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할 말은 하죠. 무조건 하죠. 할 말은 하는 캐릭터고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투수로 치면은 구종이 다양하지 않아요. 구종이 예. 오직 한 가지. 그냥 직구 가운데 딱딱.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헤어지자 이 말도 잘 못 들은 것처럼 연출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결국 들어서 그걸로 이제 초반에 싸움씬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솔직히 저 약간 초반에 영화에 몰입이 안 됐어요. 왜냐면 아무리 뭐 쫑알쫑알 잔소리 귀찮게 한다고 해도 임수정 배우의 외모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럼 사람이 이 상태에 몰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설정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데 예. 임수정 배우 굉장히 러블리한 배우고 이때 뭐 워낙 대단한 그 또 주가를 상종가에 셨던 네. 상황이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압도적인 연기들을 몇 개 보여줘서 그치. 와 예, 진짜 저러면은 아내가 무서울 수도 있겠다. 약간 이렇게 벅벅 긁으면서 막 얘기할 예, 때. 긁고 막 옷을 막 벗어 제끼고 그죠, 화장실에 막 벌컥 물려고 들어와서 녹즙 내밀고 그러니까. 싸움 걸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충격적인 방구 씬이 있죠. 아, 그죠. 그 약간 충격, 다른 배우들도 충격이었다고 하는데 전 보면서 나는 이제 9년째 살고 곧 있으면 결혼 10년 차거든요. 근데 저렇게 못해요. 예. 나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 저 정도로 친해지는 부부가 저 친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때문에 놀랐습니다. 좀. 네, 그래가지고 와 진짜 현실적인 연기. 아내는 그렇죠. 저렇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 거꾸로 말하면 연기를 정말 잘한 거죠. 예, 진짜 연기를 잘하셨죠. 그렇죠. 예. 자, 다음은요. 치과상님께서 남편이 아침밥 먹는데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 불평하고 전화까지 걸어서 또 쫑알쫑알 잔소리하는 아내의 보는 저도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담배를 시원하게 피우고 싶어서 냉장고에 담배를 넣어놓던 정인에게 같은 흡연자로서 큰 공감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디테일이 있었군요. 아, 그 냉장고에 흡연자는 시원하게 피우고 싶어 하나요? 저 좀 처음 들었어요. 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예. 이런 또 생활 속의 깨알 정보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뭐 저는 명품 연기였다고 봅니다. 이선균 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해타운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영화 내 안의 모든 것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내 안의 모든 것 명장면 또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네, 명장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갱얼주님께서 결국 어찌어찌 두현 혼자 강릉에 내려갔는데 밖에서 강릉에서 방송 작가는 친구인 송 작가랑 회에 소주 먹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정인이 와 있었죠. 예. 무슨 미저리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 아까 장면. 얘기했던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깜짝 놀랐던 장면이죠. 근데 이게 사실 은근히 그 부각은 안 됐는데 꽤 의도가 있던 장면이었대요. 여기 그 이선균 배우가 송 작가한테 야, 너 시집 안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좀 대충 상대방 마음에 신경을 안 쓰고 좀 배려를 안 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예. 좀 이따가 바로 잠시 후에 나올 장성기는 굉장히 섬세하고 배려심이 있고 요거를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부각이 좀 안 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그 뒤에 나올 장성기의 모습이 섬세하고 배려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편집 과정에서 나온 어떤 실수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점도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영화가 생각보다 저 아까 공감 못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결혼 생활이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진짜 많이 주긴 하거든요. 제대로 된 결혼 생활 하려면 이렇게 가야지 이런 걸 되게 많이 주는데 이 장면 보면서도 이제 알았죠. 아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싫어하면 결혼 생활 왜 하나.
이제 그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 이유를. 근데 송 작가는 약간 이제 그 이선균 배우한테 네. 조금 뭔가 호감. 호감을 느끼는 장면이었죠. 이 과거에 썸을 탄 관계다라는 설정으로 알고 있어요. 둘이서 실제로 썸을 타가지고 뭐 이렇게 블라인드도 달아주고 자취방에다가 그런 설정이 있었지만 드러날 만한 장면이 없었죠. 예. 다음 장면은요. 인포2님께서 바로 이 장면 제가 말씀드린 그 장면입니다. 장성기가 한숨을 쉬며 처음 등장하는데 전설의 카사노바답게 세계 각국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장성기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테마곡이 있는데 그 곡만 나오면 웃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로 알고 있는데 예. 아코디언처럼 생긴 거 있어요.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치명적인 느낌을 주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쓰입니다. 예. 아, 진짜 너무 긴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네네. 뭔가 이제 한국말로 막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웃겼어요. 그러다가 이 쳐다보고 있는 주인공을 보고 한국말로 욕을 하질 않나. 아주 빵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다음은 09.09님께서 두현이 회사 부부 동반 모임에 정인을 안 데려가려고 일부러 다리를 다치게 해서 깁스까지 했는데 결국 정인이 모임에 찾아오죠. 거기서 할 말 다 하고 밥상까지 엎어버리고 택시기사랑도 싸우고 정말 짜증나게 하는 아내는 맞는데 빨간 원피스 입고 깁스까지 했지만 임수정 씨는 정말 예뻤습니다. 네. 이때 정말 아름답게 나오죠. 근데 항상 뭔가 단단하고 네네. 꼿꼿하고 네. 예. 목발을 짚고 깁스를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당당한 그 모습. 예. 그죠. 다른 뭐 사모님들, 이게 직장 상사들의 아내 이 앞에서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카운터로. 사모님들이 이제 남편 서열에 따라서 줄 서 있는 느낌인데 네, 그죠. 임수정 씨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죠. 완전 그냥 다 역시나 구속에 변화가 없습니다. 구질에도 변화가 없어요. 모두 다 그냥 카운터 펀치로 날립니다. 이때 촬영장에 날씨가 영하 10도였대요. 어우. 근데 임수정 씨 혼자서만 얇은 빨간 원피스를 입고 촬영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되게 미안해할 정도로 추워하셨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다리 깁스 외에도 가운데 손가락에 붕대를 감아요. 그렇죠. 아시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남편 상사의 그 부인들이 옆에서 시비 걸 때마다 그 깁스한 손가락을 위로 올리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거 보신 분은 보시면 진짜 웃겨요. 욕먹이는. 욕하는 거죠. 그 깁스한 손가락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서 올려요. 누가 뭐라고 하면 머리카락 정리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 장면이 이제 조용하게 직구로 던질 때 좀 더 세게 던지는 느낌으로 나오죠. 예. 어쨌든 류승용 배우랑 지금 임수정 아내랑 계속 이선균 씨는 연결해 주려고 하는데 이제. 맞습니다. 자, 또 명장면들 볼까요? 네, 이제 드디어 연결되는 지점이 조금씩 나옵니다. 해바라기 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여경도 꼬셔버리는 성기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거기서 남자들이랑 정인 빼고는 다 꼬신 것 같더라고요. 이 장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여경님 이 모자 앞챙을 딱 만져주면서 이렇게 살짝 얼굴을 터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배우분들이 연기하면서 가장 버티기 힘들었던 장면이래요. 연기하는 상황에서도 옆에서 보고 있는 임수정 배우도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든 엑스트라들도 이런 분위기였대요. 너무 느끼해서. 너무 느끼해서.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극장에서도 이 장면을 볼 때 관객석에서 비명이 막 터져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직 장성기 캐릭터의 관객이 몰입하기 전이에요. 왜냐면 이 장성기 캐릭터가 얼마나 대단한 카사노바냐 이거를 뒤에 쭉 보여준단 말이죠.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뭐만 나왔냐면 그냥 그 건물 위에 꼭대기 서 있다가 이 임수정 배우 때문에 같이 파출소에 온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게 굉장히 투머치라고 느낀 거죠.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럴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관객들이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임수정 배우는 약간 어이없이 바라보고 있죠. 이 항마력이 만렙이기 때문에 뭐야? 아무런 이런 데미지가 느낌으로. 없습니다. 예. 다음요. 자, 출발 찐해타운님께서 두현과 성기가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대면하는데요. 그러면서 두현이 자기 아내를 유혹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야 하면서 바다로 들어가고요. 두현을 구하러 성기가 따라 들어가지만 성기는 수영을 못했죠. 류승용 씨 특유의 개그가 살아난 장면을 같습니다. 자, 이거 엄청 추웠을 텐데 겨울 바다라. 겨울 강릉 바닷가. 예. 그래서 이때 촬영하는 비하인드 좀 찾아보면 진짜 모든 배우들이 다 덜덜덜 떨면서 얘기해요. 예. 네.
찐 연기죠 이거는. 정말 찐 연기죠. 예. 네네. 오히려 이제 류승용 배우가 구조돼서 나오는 그죠. 느낌이고 거기- 살려주세요. 예. 네 수영을 안 배웠어요.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저건 줄 알았거든요. 그 애드립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또 다 충실하게 시나리오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음은요. 임동수님께서요. 이 장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기가 우유통을 들쳐매고 지나가는데요. 정인이 장성기를 보고 추운데 벚꽃 뭐하냐 하면서 무시하는 바람에 성기가 자존심 상해하면서 정인을 유혹하기로 마음먹는 장면입니다. 예. 이 장면이 광고에서 예고편에서 나왔던 장면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첫 유혹하는 필살기. 추라이. 예. 그게 이제 그 런닝 셔츠 바람으로 우유통을 들고. 근데 이게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미국의 낙농 뭐 농가나 중부에 어디. 예,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갑자기 그죠. 이거를 해버리니까 아니면 약간 뭐- 뜬금없는 장면이라 그죠. 이 쾌남스러움에 약간 반할 만한 느낌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공감이 안 되는. 근데 그죠, 이제 그죠. 굉장히 빵 터진 장면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일부러 개그도 섞었는데 예. 여기서 또 몸이 좋다는 설정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요즘 기준으로 정말 막 조각 같은 몸매 이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 웃겼던 그렇죠. 장면입니다. 예, 약간 덴마크 농부 스타일. 그렇죠. 약간 낙농 국가도 아니고. 뭔가 약간 어우 너무 싫어 이래서 엄청 빵 터진 장면이었죠. 그래서 약간 저 비켜요 이러면서 막 예. 가니까 벽으로 이렇게 밀쳐지는 장면 너무 웃겼죠. 그렇죠. 자 여기 아, 이후에 그 장성기가 화려하게 막 칼질하고 양파로 저글링을 하고 이렇게 요리하는 장면이 짧게 지나가잖아요. 이 부분은 실제로 류승용 배우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유명한 난타. 그 유명한 난타로 사실은 이름을 확 알리셨거든요. 예. 거기에서 퍼포먼스 공연을 했던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촬영을 하셨습니다. 보면 실제로 막 이렇게 막 두두두 치면서 하죠 연기를. 아 난타도 진짜 뭔가 추억이네요 이젠. 그죠. 언제적입니까? 요즘도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 계보가 있긴 있어요. 뭐 난타, 점프, 코믹 액션 뮤지컬이라는 계보가 있고 그 초반부에 난타가 아주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뭔가 버전업을 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 이게 K컬처로 굉장한 관광 상품이었는데. 아, 그러니까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다 난타 보러 가고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한번 보러 갔었고. 저도 봤습니다. 예. 예. 보다 보면 이제 그 관객들을 참여시키잖아요. 막. 그렇죠, 그렇죠. 끌어내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하나 쥐어주고 예. 때리라고 같이. 저도 치라고. 끌려나간 적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배송제라는 걸 알고 했나요? 아니 그냥 저는 그 어머니랑 이모님들 이렇게 모시라고 아. 같이 모시고 갔는데 네네네. 이제 그냥 끌려 나갔어요. 끌려 나갔는데 막 하다가 막 보니까 그 배우들이 혹시 배성재?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요리하는 거 막 그래서 먹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역시나. 당연히 예. 예상된 예, 질문입니다. 관객들은 몰랐습니다. 네. 제가 그냥 막 모자 쓰고 나왔기 때문에. 아 또 예. 연예인 이 복장으로 가셨군요. 연예인 복자가 아니고 그냥 집 앞 슬세권이라 아, 네, 그렇군요. 극장이 가까웠어요. 아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먹을 수 있나요? 너무 웃긴데요. 예. 자 이준영님께서 성기가 그릇 버리는 척하면서 정인을 자기 집으로 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는데 능청스럽게 불어로 대답하는 거 보고 웃다가 울었어요. 게다가 철이 없었죠. 창성이 좋아서 파리에 살았다는 것 자체가 라는 말을 하는데요. 철이 없었죠. 이 밈이 여기서 나오는 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실제로 최준 캐릭터의 모티브죠. 네, 철이 없었죠도 거기서 가져온 거죠. 이 그렇군요. 최준 캐릭터가. 오. 그렇습니다. 예. 다음요. 삶은 고구마님께서 류승용 씨가 가장 혼신을 다해 찍은 씬입니다. 성기가 눈 오는 날 라디오 끝나는 시간에 맞춰 정인을 데리러 오잖아요. 그리고 성기의 화려한 핑거 발레와 소 젖자는 기술을 볼 수 있죠. 네. 여기가 진짜 근데 류승용 배우가 나중에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해요. 가장 연습을 많이 했고 정말 열심히 했다. 그 이유는 우유 광고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스스로 생각해봤는데 그런 장면에서 짠 우유를 자기 아이에게 먹이고 싶은 엄마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걸 봤는데 실제로 이때 근데 그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원래 소가 하루에 2번밖에는 우유가 안 나와서 원래 안 나와요. 그래서 촬영할 때 되게 잘 해야 된대요. 근데 촬영할 때 하루 종일 나왔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해당 촬영을 하고 나서 그 이후는 그 소는 누가 와서 짜도 젖이 안 나왔대요. 오. 목장 주인이 짜도 안 나왔대요. 예. 그래서 이때 류승용 배우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최선을 다했고
너의 최선을 내놔라. 그렇게 딜을 한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찾아보고 진짜 신기했어요. 아 이건 진짜 이 정도면은 연기가 아니라 굉장하다 이거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씬이 아마 우유통 드는 씬보다 더 유명한 씬이죠. 진짜 유명하죠. 예. 핑거발레. 그렇죠. 이 핑거발레. 이 그죠. 약간 잔액이 없도록 다 출금해버린 우유. 어떻게 보면 그 사랑과 영혼에서 네네. 이 백허그 하면서 그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물레. 물레. 그거 돌리는 것만큼이나 또 백허그 하는 젖자는 씬. 그거를 참고하지 않았을까. 예. 네. 자, 소가 코에서 김이 나오는 그 장면.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준영호님께서 정인과 성기가 놀이공원에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할 때 조금 설렜어요. 나와 잘 통하는 사람과 회전목마도 하고 샹송까지. 그리고 아내가 정말로 유혹당할까봐 걱정된 두현이 두 사람을 미행해서 쫓아오죠. 두현과 성기의 관람차 데이트도 재밌었네요. 데이트인가요? 예. 이때 류승용 씨의 패션이 그 갈색 코트에 머플러거든요. 현란한 머플러. 네. 그게 자기 나름대로는 늙은 현빈 컨셉이었대요. 아. 만추의 현빈 배우를 보고 그대로 늙으면 요럴 것 같다라고 생각한 컨셉인데 아무도 몰라봤죠. 이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그 회전목마 탈 때 나오는 샹송이 실제로는 그냥 한국에서 만든 곡이래요. 영화를 위해서. 예. 그래서 민규동 감독이 5년간 프랑스 유학을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작사를 직접 하고 그 가사를 이 영화에서 쓴 건데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관람차 장면 있죠. 바로 이선균과 류승룡이 1대1로 붙는 장면. 여기는 그 안에 관람차 안에 이 감독이랑 스태프들이 못 들어갔대요. 왜냐면 좁으니까. 좁으니까. 요즘 같으면 뭐 CG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때 어떻게 했냐면 안에 카메라만 몇 개 놓고 아무도 안 들어가고 배우 둘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실제로 이 관람차를 그냥 띄웠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스태프들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쪽에서 찍을 때는 저쪽에 카메라가 없고 저쪽에서 찍을 때는 이쪽에 카메라가 없어요. 카메라를 몇 군데 놓고 한 번 찍고 다시 또 바꿔서 또 한 번 찍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약간 핸드헬드 느낌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했대요. 이성균 씨가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돌렸대요. 같이. 아 그러면 배우가 카메라를 또 잡아주기까지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순간 민규동 감독이 알았대요. 이것도 괜찮은데? 오. 그냥 들려 보내서 둘만 하는 것도 괜찮은데? 더군다나 공중에서 그 약간 그 류승용 배우 팔 꺾어가지고 막 그죠. 떨어뜨릴 것처럼 너 운동했구나. 하는 그거. 것도 있는데. 너 운동했구나. 예. 그거. 팔 빠져요. 그죠. 습관성 탈골 있어요. 막 그러는 거. 그거 전부 애드립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장면 안에서 둘의 대화, 이 티키타카는 거의 다 애드립이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밖에서 컷이 안 나와가지고 다시 찍어야 되나? 라고 갔는데 민규동 감독이 웃겨서 쓰러져 있었답니다. 아 그래요. 웃느라 쓰러져서 컷을 못했다라는 전설적인 이 컷 씬이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마지막에 류승용 배우가 이선균 배우를 다시 관람차에 넣고 보내버린 다음에 춤을 추죠. 한 바퀴 그 더 춤. 돌리고. 네, 그 춤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야 다시 보면 전설의 장면. 비하인드가 많네. 그렇습니다. 관람차 한 바퀴 도는데 엄청 오래 걸렸을 텐데 거기서 계속 그런 애드립을 했네요. 그렇죠. 자 다음은요. 장윤현님께서 정인에게 다시 사랑의 마음이 생긴 두현. 이때 정인과 두현은 샹송을 틀고 같이 춤을 추잖아요. 정인이 요즘 들어서 옛날 생각이 난다며 일본어로 대사를 하죠. 나 지금도 예뻐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뭔가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두현을 두고 외출하는 정인. 전세가 역전됩니다. 이게 약간 만보죠. 만보. 예. 이때 나오는 샹송 지금 들으시죠? 이 제목이 키스해줘인데 이것도 민규동 감독이 직접 작사한 샹송입니다. 민규동 감독이 프랑스 유학 때문에 영화 속에 나오는 불어 요 가사를 2개나 작사를 했습니다. 예. 당연히 요거 나올 때 우리 음악 듣자 그러면서 춤추시잖아요. 그때 임수정 배우가 전 이 영화 통틀어서 베스트 가장 아름다웠다. 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균 씨의 미묘한 감정 변화가 그렇죠. 여기서 또 나오면서 맞습니다. 예. 휘파람을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요 곡은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 장면. 아임진님께서 정인이 공중파 라디오로 진출하며 다시 서울로 가죠. 그렇죠. 임수정 배우가 이제 출세합니다. 두현은 정인의 빈자리를 느끼고 성기 때문에 불안해서 서울로 따라 올라가는데요. 서울에서 정인은 장성기에게 함께하며 위로받고 있었죠. 성기가 매일 그대와를 부르면서 멀어지던 장면은 오글거리면서도 조금 감동이긴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이거 약간 진짜로 마음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위기의 느낌. 그죠.
그 임수정 씨가 이제 지방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그 사연을 대응해주는 방식이 네네. 너무나 파격적. 호응이 좋아가지고 약간 라디오스타 예. 그 플롯이잖아요. 그렇죠. 막 했는데 반응이 좋네 이런 느낌. 네. 그래가지고 뭔가 잘 나가죠. 잘 되고 네. 서울로 이제 또 지상파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 장면 바로 뒤에 이제 이선균, 유승용이 싸우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 몇 가지 씬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 전체가 제가 늘 얘기하는 4분의 3입니다. 아 이 영화의 4분의 3. 어디죠? 일단 류승용 배우가 나 사랑에 빠져버렸어 이러면서 이제 이선균 배우하고 싸우잖아요. 차 본네트 위에 올라가고 막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임수정 배우가 인터뷰를 요구를 해주러 가는 그 코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장성기란 사람의 본질을 알았다, 정체를 알았다. 거기까지가 딱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힘들어지는 시기. 자 소개해 주시죠 또. 네. 제가 말했던 장면 두 개가 바로 나오네요. 정짱님께서 정인이 라디오 때문에 펜트하우스에 사는 바람둥이를 찾아갑니다. 욕을 해주러 가죠. 알고 보니 그게 장성기였죠. 그리고 대신 욕해주러 온 정인에게 장성기는 샌드아트로 진심을 고백하는데요. 이때 약간 흔들리는 듯한 정인의 표정이 좋았습니다. 예. 이때 장성기의 집을 알려주는 그 지나가는 여자 배우가 바로 오나라 배우죠. 아 오나라 씨예요? 오나라 씨입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알았어요. 스카이캐슬과 또 그 나저씨. 나의 아저씨. 예. 그죠. 예. 명품 조연으로 유명한 오나라 배우가 여기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임수정 배우가 연기를 정말 잘한 게 너무 이게 잘했죠. 뭔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어이없는 초반의 그 모습에서 조금씩 흔들리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맞아요. 관객들도 저게 흔들리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헷갈리게 하죠. 그 표정이고 이선균 배우에게 여전히 그냥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인가. 그렇죠. 예. 이선균 배우처럼 관객들도 헷갈려요. 잘 연출하신 거죠 정말로. 네. 그렇습니다. 미묘한 그 감정.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명장면 내 안의 모든 것 토크를 해봤는데요. 베텐 찌네타운 오늘은 영화 내 안의 모든 것 함께했고요.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네. 선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화 내 안의 모든 것 명장면 굉장히 많았는데 최고의 명장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후반부에 우리 음악 듣자 때 만보춤 그때입니다. 임수정 배우님께서 이 일본어로 대사를 하기 직전에 그 춤을 추는 짧은 순간 거기가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입니다. 태장님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선균 배우가 횟집에서 그 해방감 느끼던 씬. 예. 너무 자유로워 보였어요. 드디어 이제 한 1년 정도 연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예. 출장이죠 출장. 네. 가가지고 딱 그 먹으면서 어우 너무 맛있어.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거랑 또 반대로 역시 먹는 장면인가요? 그 임수정 배우가 요리를 또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특징이죠. 아내가 그래가지고 진수성찬을 항상 차려주는 거 보고 네. 야, 저거 진짜 행복하겠는데. 파스타 저게 뭐가 불행하다는 거지? 맛 없어? 예. 계속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화장실 가서도 먹고 예. 언제나 먹고 그러니까요. 그거 하면 그러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좋은 건가요 지금? 지방까지 따라와서 요리를 해주는 아.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정말 근데 약간 맛있어 보이게 요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먹는 얘기 많이 못했네요. 예. 자, 하여튼 먹는 장면이 여기서는 좀 빠질 수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다음 주는 쉬고요. 그 다음 주 영화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니까 쉬는 동안 미리 꼭 챙겨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쉬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안 갑니다. 돌아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도 털동진의 영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안의 모든 것 한 줄 평. 코미디 영화의 진심은 웃음이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멋있는 얘기죠.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난 이제 코미디 영화 정말로 근데 한창 웃을 때가 아니라 이제 웃음이 잦아들고 안 웃긴 순간에 네. 아, 이 영화가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이 오면서 사실 완성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정말 코미디 영화일수록 웃긴 영화일수록 더 이상 웃음이 나오지 않는 순간 이 영화가 내 것이 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멋있는 얘기잖아요. 예. 네. 자, 다음 주는 찌네타운 한 주 쉬고요.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종모 작가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야한 꿈 꾸세요.